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는 각 시도 교육감도 선출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수 후보가 약진하면서 8년 동안 이어져 온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교육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당장 진보 교육감이 재당선된 서울 지역 학생과 보수 교육감으로 대체된 경기 지역 학생만 보더라도 교육 정책 차이로 다른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냐, 이런 학부모들의 의문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 이혜정 교육과 혁신연구소장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유권자들, 특히나 교육감 선거에는 그렇게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관심은 떨어졌습니다. 이 교육 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인데 어느 정도의 그 권한이 있는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세종을 제외한 제일 작은 도인 제주도가 연간 1조 4천억을 집행하고요. 예. 서울시는 뭐 10조 5천억, 뭐 가장 큰 경기도는 19조 2천억을 쓰는데 예. 사실 그 외교부나 문체부나 환경부 예산이 각각 6조, 9조, 12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경기도 전체 예산이 33조인 것에 비해서 경기도 전체 예산이 이제 전체 살림인데 예. 그거 말고 별도로 한 가정에서 33조는 전체 살림을 쓰는데 19조는 교육만 따로 쓰는 겁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예산과 막대한 권한인 건 분명합니다. 예, 그런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던 교육감, 지난 8년 동안은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다 이렇게 불릴 정도였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거의 반반으로 나뉜 상황입니다.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보면은 8대 경남이 0.47%로 새벽 5시 반 넘어서 신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사실 8대 8이었고, 예. 그리고 경남도 사실 그 정도면은 0.47%면 그냥 절반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유권자들은 보수적인 교육과 그 교육 가치와 진보적인 교육 가치를 같이 가라.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같이 예. 가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와 진보 교육감 반반 나눠서 유권자들도 그런 어떤 균형 잡힌 교육 정책을 가져가라, 이런 어떤 민심의 목소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 장기화되다 보니까 교육 가차가 좀 큰 문제로 부상한 점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요번에 그 이제 교육감이 교체되거나 아니면 진영이 바뀌거나 아니면 같은 진영이라도, 예를 들어서 호남 같은 경우는 예. 후보들이 전부 다 진보예요. 그렇지만 지난 선거에서 2등을 했던 분이 요번에 이제 당선되고 이런 걸 보면 세력 교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교체가 된 곳이 모두 8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8곳이 교체가 된 것은 사실상 그 학력 저하 위기론을 자극한 측면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게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력 저하 그 이슈는 제기되어 왔는데, 그런 지표들, 뭐 피사나 아니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수준에서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그 비율이 증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유권자들한테, 전체 유권자들한테 체감으로 다가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예. 있었지만, 근데 결정적으로 유권자들한테 다가왔던 거는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중위권이 실종됐다는 겁니다. 예. 중위권이 가장 많은 인구 퍼센트를 가지고 예. 있잖아요. 근데 그 중위권이 실종되면서 중위권의 일부는 하위권으로 내려가고 중위권의 일부는 상위권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중위권의 일부가 하위권으로 내려가면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가지고 떨어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이런 인식을 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학교를 안 다녔는데 상위권으로 올라갔다. 이거는 뭐지? 학교는 도대체 왜 필요하지? 학교의 역할은 뭐지? 이러면서 이제 군교육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번 예. 선거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상징적인 부분이 경기도 지역입니다. 전국적으로 학생도 제일 많고 네. 예산도 제일 많은 곳인데, 특히나 지난 과정들을 보면은 진보 교육의 산실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진보 교육감들이 꽤 오랫동안 교육감을 맡아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보수 성향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다, 후보들을 잘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결과를 보면 예. 사실은 정당 지지율하고도 연동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특성하고도 연결되지 않고, 예.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게 깜깜이 선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수 교육과 진보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 보수 교육은 수월성과 학력과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과 네. 이런 거, 실력, 이런 거를 가치를 추구하고요. 예. 진보 교육감은 기회의 평등, 경쟁의 완화, 그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이런 거를 추구합니다. 예. 근데 사실 학부모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원해요.
실력도 있으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원합니다. 그쵸. 근데 아이들이 행복은 하는데 실력이 없게 되는 거는 일시적인 행복일 뿐이잖아요. 나중에 그쵸. 어차피 고생할 예.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이런 생각인데 지난 선거까지는 너무 공부하는 우리 문화에서 예. 그래 아이들이 좀 멘탈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쪽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진보 교육감 정성시대가 사실은 됐던 거였고 그런데 그렇게만 가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학력 저하에 대한 위기감이 아주 확 다가오고 체감하게 예. 되니까 아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학력도 실력도 같이 제고를 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이제 던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첫 보수 후보로 당선이 된 인태희 당선자, 당선 일성도 있어서 이야기 듣고 다시 또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희연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혁신교육 8년을 넘어서 더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교육은 획일, 편향, 그리고 현실 안주 교육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율, 또 균형, 그리고 미래지향 교육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당선인의 일성을 들어봤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들을 이어가는 편이 있다면 경기도는 기존의 정책과는 굉장히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많은 보수 교육감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학력 제고입니다. 근데 진보 교육감님들도 학력 제고를 강조는 하는데 주로 기초학력 을 미달률을 줄이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진보와 보수 교육감의 가장 큰 차이는 시험을 보느냐, 그다음에 표집 조사를 하느냐, 전수 조사를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전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보수 쪽은 강조하고 진보 쪽은 왜 전체를 꼭 다 볼 필요가 있냐. 진단평가 수준이면 일부 표집만 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예. 이제 2017년부터 전체 100% 보던 전국 수준의 학업성 지도 평가를 3%를 받거든요. 예. 그럼 97% 학생들은 이제 안 봐도 된다 이러니까 일단 열심히 공부를 좀 덜 했던 그런 것들이 학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라는 게 보수 교육감들의 이제 판단입니다. 그럼 뭐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그 선거 과정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그 기초학력 강화 방안, 뭐 학업 성취도 평가를 더 강화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진보 교육감도 학력 강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략을 교사 역량 강화, 교사 연수를 강화하겠다 이거고 진보 쪽은 예. 그렇고요. 보수는 시험을 강력하게 봐서 그 평가에 따른 이제 피드백 뭐 이렇게 이런 예. 그래서 이렇게 향상을 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양쪽 다 공통적으로 내놓은 이번 그 선거의 공약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튜터, 그러니까 1대1로 피드백 해주는 그런 방식이 사실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없거든요. 모자라는 부분을 학습 결손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예. 피드백을 해줘서 그걸 향상시키는 거. 그거를 이제 양쪽 교육감, 그 진보 교육감 모두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하겠다.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많이 공약들로 나왔던 것들이 이제 자사고 특목고의 유지 여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보수 교육감들은 전부 자사고 특목고를 유지하는 쪽, 진보는 이제 폐지하는 쪽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 교육은 굉장히 고차방 정식입니다. 이게 예. 자사고 특목고는 이거 하나만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고교 학점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고교 학점제를 준비가 좀 더 필요하지만 어쨌건 가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고교 학점제를 반대하는 그 교육감들하고 충돌은 불가피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고교 학점제의 핵심은 절대평가거든요.
그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자사고 특목고 강남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대평가는 사실상 지역 균형으로 이렇게 선발을 좀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사실은 고교학점제와 자사고 특목고 유지는 같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충돌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지를 아주 현장 설계를 굉장히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교육부 이제 정부 부처는 교육청인 그 중앙 현장에 있는 그 영역하고 사실은 두 개의 우리나라의 교육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바퀴입니다. 근데 이 바퀴가 호흡이 엇갈리면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고 그냥 되니까 호흡이 맞는 게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이 균형을 위한 민심의 목소리에 맞게 최대한 혼란은 줄이고 민심의 목소리에 맞는 교육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장과 교육감 당선인들 그리고 교육감 정책들 분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